여러분, 조선왕조실록에는 수많은 충격적인 기록들이 담겨 있습니다. 왕들의 비밀, 신하들의 배신, 백성들의 눈물. 그런데 그 실록 어딘가에 지금 읽어도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도 어딘가 애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역사의 뒷면에서는 태종실록에 실제로 기록된 조선시대 코끼리 유배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411년 태종 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 아시카가 요시모치가 조선에 특별한 선물을 보내옵니다. 바로 코끼리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과의 교역을 통해 쌀과 생필품을 충당하고 있었고 특히 조선의 대장경을 원했기 때문에 조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외교적 선물이 바로 코끼리였던 것입니다. 코끼리는 당시 조선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한양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종실록 11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하여 이것을 사복시에서 기르게 하니 날마다 콩 너댓 말씩을 소비하였다. 양반이고 상민이고 할 것 없이 코끼리 구경을 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 보는 거대한 짐승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끼리를 돌보던 사복시 관리들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코끼리의 어마어마한 식성이었습니다. 하루에 콩을 너댓 말씩 먹어치우는 코끼리 한 마리 때문에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코끼리에 대한 불만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1412년 12월 10일 사건이 터집니다. 공조전설을 지낸 이유라는 전직 고위관리가 코끼리를 구경하러 왔다가 코끼리의 생김새를 보고 대놓고 비웃으며 침을 뱉은 것입니다. 태종실록에는 이 장면이 단 2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이한 짐승이라 하여 가보고 그 꼴이 추함을 비웃고 침을 뱉었는데 코끼리가 노하여 밟아 죽였다. 코끼리가 이유를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코끼리의 자존심을 건드린 대가였습니다. 코끼리는 원래 매우 지능이 높은 동물입니다. 자신을 모욕한 존재를 기억하고 복수한다는 것이 현대 동물 행동학에서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유가 침을 뱉은 순간 그 코끼리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을 것입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직 고위관리가 코끼리에게 밟혀 죽었으니 가만히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살처분해야 한다, 아니다. 일본 쇼군이 보낸 외교 선물을 죽이면 외교 문제가 된다. 태종은 처음에는 코끼리를 살처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파장을 우려한 끝에 결국 살려두되 사복시에서 계속 기르도록 명했습니다. 그런데 1413년 코끼리가 또 사고를 칩니다. 이번에는 사복시 관리 한 명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이제 더는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병조판서 유정현이 태종에게 나아가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일본에서 바친 코끼리는 성상께서 좋아하시는 물건도 아니요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2사람을 다쳤으니 법으로 따지면 사람을 죽인 것과 같습니다. 또한 1년 먹이는 꼴과 콩이 수백 석에 이릅니다. 청컨대 옛날 주공이 콧불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고사를 본받아 전라도의 섬으로 보내소서.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11월 5일의 기록입니다. 태종은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고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전라도 순천 앞바다 장도, 지금의 여수시 율촌면 앞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코끼리를 섬으로 옮기는 일 자체도 쉽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코끼리를 가운데 두고 좌우의 병선 각 10척씩이 코끼리 몸에 묶은 밧줄을 달고 코끼리를 헤엄치도록 해서 섬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배지에 도착한 코끼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풀도 콩도 미역도 전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종실록 14년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수초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렸다. 코끼리가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코끼리는 현재 과학적으로도 감정이 매우 풍부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슬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죽은 동료를 애도하기도 합니다. 그 코끼리가 홀로 섬에 갇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에서 느꼈을 외로움과 공포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유배 6개월 후 전라관찰사는 태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코끼리가 좀처럼 먹지 않아 날로 수척해지고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이 상소를 읽은 태종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결국 코끼리를 다시 육지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한나라의 왕이 동물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육지로 돌아온 코끼리는 다시 어마어마하게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귀한 대접을 받은 코끼리는 몰라볼 정도로 살이 쪘다고 합니다. 전라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1420년 세종 2년에 전라도 관찰사가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귀양에서 풀린 코끼리를 돈에 네 곳에서 교대로 사육했습니다만 너무 많은 먹이를 축내고 돈의 백성들만 괴롭습니다. 제발 충청도와 경상도 지방에서도 돌아가며 키우게 해주소서. 이렇게 해서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3도가 돌아가며 코끼리를 사육하는 순번 사육 제도가 생겨납니다. 코끼리 한 마리 때문에 3개의 도가 돌아가며 사육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421년 세종 3년 코끼리가 충청도 공주로 옮겨가면서 또 사고를 칩니다. 먹이를 주던 사육사를 발로 밟아 죽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충청도 관찰사가 폭발했습니다. 코끼리는 나라에 유익한 동물이 아닙니다. 하루에 쌀 2말, 콩 1말씩 먹는데 1년으로 치면 쌀 48섬, 콩 24섬입니다. 게다가 화가 나면 사람을 해치니 도리어 해만 끼칠 뿐입니다. 다시 받아 섬 가운데 목장으로 보내소서. 그런데 이 상소를 받은 세종의 반응이 놀랍니다. 세종은 단순히 섬으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과 풀이 좋은 곳을 가려서 코끼리를 내어놓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코끼리가 죽지 않도록 챙기라고 한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이 코끼리의 기구한 운명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코끼리는 다시 섬목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실록에서 코끼리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1년 내내 쌀 48섬을 먹어치우던 그 코끼리가 섬 어딘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을 것이라고 추정될 뿐입니다. 사람을 비웃다가 밟혀 죽은 전직 관리, 유배지에서 눈물 흘리며 단식한 코끼리 한 마리 때문에 3도가 돌아가며 사육한 나라, 동물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사관들. 역사는 때로 이렇게 황당하고 또 이렇게 애잔합니다. 오늘 역사의 뒷면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편에서도 교과서가 말하지 않은 역사의 진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